그 1월 교재 시범으로 풍경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RCG에다가 그 정물화 같은 정물화 특강 시범으로 호랑이 귀여운 호랑이 아기 호랑이 그랬었는데 풍경도 수채화 전용지를 좀 이용해서 RCG가 너무 좀 아이들이 쓰기에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거,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저렴한 거는 요것도 추천드리거든요. 여기 코튼 한 25% 정도 들어가고요. 제 기억에 이게 가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3만원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정도 페이지 RCG가 예를 들면 2,000원이라 그러면 얘는 요 한 장에 1,500원 꼴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 더 판매하는 데마다 가격이 좀 다르니까 요 이종이도 100% RCG 그 코튼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25% 코튼 정도를 활용을 해도 수채화 번지는 느낌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20장이거든요. 요거를 좀 써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파브리아노 요 코튼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고 사이즈는 뭐 31cm인데 좀 커요. 그래서 여백이 좀 남을 거고요. 꽉꽉 채우는 느낌으로는 안 하고 그 왜 우리 성인 취미 미술 하다 보면은 이런 펜을 이용해서 왜 어반 스케치라고 말을 하는데 펜 드로잉 느낌으로 풍경을 다 세밀하게 그린 다음에 오히려 물감 채색은 좀 가볍게 칠하는 느낌? 그래서 예전에 항상 요런 뷰, 여기가 관광지 같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뷰로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취미미술 하실 때 이 뷰 그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고,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면 뷰라서 좌우 측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틀 잡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약간 좀 그 원에 좀 고학년 애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런 특별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수채화지를 한번 써보는 경험으로. 근데 이 펜을 쓰실 거면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요. RCG도 세목, 중목, 황목 순으로 이 울퉁불퉁한 게 심해지잖아요. 거친 정도가. 세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0.1mm. 저는 이게 수성펜일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마르고 나서 물감 칠하면 안 번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펜이 피그마 마이크론 01. 그러니까 이게 01, 03 이렇게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고요.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거든요. 점점점 두꺼워진 저는 한 01 정도, 이게 아마 1mm 같은데 1mm 정도 썼었고요. 이게 저는 수성펜으로 기억은 하는데 여튼 마르고 나서 물감을 칠하면 안 번져요. 근데 물감이 묻은 상태에서 이 펜을 대면 번지죠. 그래서 완전히 말리고 나서 채색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0.25mm네요.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01, 03, 04인데 라인의 두께는 0.25mm예요. 그래서 요거 두께별로 쓰시면 저는 여튼 01짜리 요거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가격 대비 그냥 공용품으로 두기에 좀 괜찮아서 썼는데 아이들 아마 하나 정도 다 쓸 거예요. 이거 꽉 누르면 끝에가 휘어져가지고 이게 펜이 아니어서 볼이 아니거든요. 볼이 아니다 보니까 꽉 누르면 안에 들어가 박히거나 휘어버리면 이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힘 조절이 좀 되는 친구들이 써야 되고 그냥 한 명당 하나 정도 쓸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틀을 그릴 때 스케치를 삽이나 입이나 비는 너무 두꺼워서 저는 한 0.5mm 정도 되는 이제 샤프를 쓰거든요. 샤프심도 한 B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샤프로 해서 라인을 따야지 펜으로 따기가 편해요. 깔끔하게 따지고요. 저거 틀 잡을 때 안에다가 이 종이가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좌우 여백 잘라도 되고 좀 더 크게 그리게 하셔도 되는데 펜 드로잉 할 때 너무 커지면 이 펜의 오밀조밀한 그 밀도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뻐 보이거나 정리된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크게 그리시는 것보다 일단 전체 틀을 잡을 거고 배경은 좀 날릴 거예요. 여백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 지나가는 데랑 이 건물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약간 작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물 시작하는 거고요. 건물 앞에 보시면은 비 안 맞게 이렇게 천막같이 하나 이렇게 내려져 있죠. 그걸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잡으시고요.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틀릴 수 있고 지울 수 있게끔 연하게. 그리고 나서 2층, 그리고 나서 끝에 꼭대기, 3층. 네. 이렇게 틀만 잡으시면 돼요. 애들 잡을 때도 이렇게 틀 잡는 거. 뭐 성인도 마찬가지. 성인도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업인 거고 이런 펜 드로잉 쓰는 거는 수채화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약간
펜의 느낌을 활용을 해서 수초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미 하실 때 저는 이거 펜 어반 스케치처럼 여행 스케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펜하고 같이 쓰는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리거든요. 오로지 수채화로 다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틀 잡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요 안에서 자기가 오밀조밀하게 꾸며서 하는 거는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해도 괜찮고요. 종이만 이렇게 틀지 마세요. 종이를 틀어버리면 건물이 기울어져 버리는 걸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선이 내려가는지 종이를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놓고선, 그죠? 그래서 샤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펜으로 따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리면서 너무 세밀한 거는 좀 생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 건물이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일자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건물 뭐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일자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밀한 건 빼버리고 큼지막하게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좀 복잡해 보일 것도 지워버리고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여튼 찾아보시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려는 걸 먼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 이제 아이들 수업할 때는 장소랑 이런 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성인 취미사 할 때 요 건물 많이 그려. 이 자리가 무슨 관광지 같은데 요 건물 정말 많이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 이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이거를 샤프로 다 하고 그대로 또 펜으로 따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그리긴 좀 어렵지만 따고 나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약간 이렇게 재밌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샤프로 그냥 그린 거를 펜으로 그대로 따는 거라 그냥 멍하니 약간 머리가 비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취미하신 분들도 연필로 하는 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의 한해 자기가 다 하겠다 그려보겠다 하시면 그리시는데 좀 나는 펜으로 따는 거에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틀은 좀 빨리빨리 좀 잡아드리는 편이죠. 말 그대로 취미이기 때문에 입시처럼 너무 다 그리시는 분들이 다 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정도 이상은 제가 틀을 좀 잡아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다 완벽하게 하길 원하시기보다 어차피 펜으로 한 번 더 따면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기도 원래는 이게 안에 들어가고 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입체감을 넣기 시작하면 이 좁은 면적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깔끔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정면부에 해당하는 것들만 큼직큼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 이렇게 틀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안에 벽을 안 그리고 그냥 평면처럼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있어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쇠창살에 꽃도 있어요. 근데 꽃을 제가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단순화를 해서 이 쇠창살만 보이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여기다 꽃 넣었거든요. 화분 이렇게 넣었고요. 그 여기도 원래는 이 쇠창살 뒤로 이게 창문 틀이 또 보이는데 여기서 끝낼게요. 너무 펜이 많이 겹쳐지면 또 지저분해 보일까봐. 그리고 안에다 이제 십자가 느낌으로 이렇게 창문이 틀이 보이게. 샤프로 그리는 걸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시다 보면 샤프 하고 나서 펜 따는 건 사실은 뭐 제가 영상 끄고 해도 돼요. 펜 따는 그냥 요대로 그냥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샤프 싹 지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돼서 샤프로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틀 잡고 나서 이제 대충 틀 잡았다. 뭐 글자도 나중에 이제 펜으로 바로 해도 되고 나는 펜으로 좀 바로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된다 싶으시면 약간 이렇게 크게 좀 큰 틀만 몇 글자만 좀 끝나는 글자와 시작하는 글자 틀을 잡고선 해도 돼요. 하고 가운데 글자가 이제 S거든요. S 완전 가운데는 아닌데
이렇게 S 해놓고 나머지 뭐 다 해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펜으로 그냥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글자 자리가 모자르거나 틀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요 정도는 사실은 얘가 빨간 글씨인데 요 정도면은 그냥 펜으로 검은 글씨로 해도 돼요. 빨간 글씨로 하기에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좁으니까. 깔끔하게 안 될 것 같으면 글자는 색깔에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검정 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칠해버려도 괜찮아요. 얘가 1점 투시 느낌이라 이렇게 좀 좁아지죠. 좁아지고 여기도 막 턱이 막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 턱에 뭐 입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느낌만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으면 여기 이제 보면 가운데 빨강, 파랑, 빨강, 파랑으로 요 색감인데 이게 1점 투시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나눠지는 개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얼추 비슷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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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일자로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레스토랑, 에리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펜으로 바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리면 되고 이거 제가 그리는 걸 굳이 따라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고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거는 먼저 하고 이건 글자 라인 따더라도 이 글자는 너무 얇으니까 글자 라인 안 따고 그냥 펜으로 바로 해도 되고 뭐 이런 포인트들만 설명을 해주셔도 애들은 또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마 이걸 할 거고 또 손이 좀 되는 친구들이 할 테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도 들어가는 있고 여기에 사실 수많은 의자들이 있는데요. 그 의자를 다 표현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 길이 인도랑 구분이 되는 이 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사실 의자가 많아서 안 보이지만 1점 투시 느낌으로 제가 이걸 뒤로 뺄게요. 이렇게 약간 뒤로 빼고 빼는데 여기 길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언덕길은 아니라서 얘가 좀 이렇게 약간 완만할 거예요. 여기도 이게 한 요 건물 높이에 한 요 정도에서 만나야지 너무 위로 올라가면 좀 어색하거든요. 언덕길 같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 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앞에 여기 자동차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놨어요. 돌 같은 거 그죠? 원기둥 그거 이렇게 방지 안전 방지 턱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게 떼구르르르 해서 이제 뒤로도 있어요. 조금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원기둥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 생각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 위로 이제 메뉴판 같은 게 진하게 진한 녹색 뭐 검정색 보드판 위에다가 막 이렇게 보이고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 막 안쪽 유리처럼 안에가 보이거든요. 나무 틀이 있고 여기 이제 보드판 막 글자 같은 거 있고요. 글자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 색을 검정색 펜으로 막 이렇게 지그지그지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릴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조명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시트지일 수도 있고 실제 문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카페. 여기 카페라고 이렇게 해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창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여기 문 닫는 손잡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사실 조금 제가 보는 사진 약간 어두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가 있는 것 중에 선을 넣어야 돼요. 선을 많이 넣을수록 이런 펜 들어있는 느낌이 더 잘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막 뭐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뒤에 사람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여기도 안쪽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찻잔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원래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냥 너무 많이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복잡해져요. 여기다가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아이가 여기다 벤치도 그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야외 벤치를 하나 이렇게 그릴 수는 있죠. 근데 좀 심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의자 안장 하나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의자 안장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에 입체감까지 고려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평면이어도 평면처럼 보여도 괜찮으니 이렇게 선으로 이런 거 이제 와이어는 그냥 선으로 두께감까지 주기엔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받이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보실 때는 편한데 이렇게 선이 뚝뚝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와요. 펜 드로잉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의자 높이에 비해서 이게 너무 올라가긴 했는데 테이블이 너무 높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다 그려놓고 일단은 펜을 또 따긴 할 건데 펜 따는 거는 느낌만 어떤 느낌으로 펜을 하는지 요령만 설명해드리고 제가 화면 끄고 나서 다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할 건데요. RCG에다 하는 수업을 몇 번 이제 특강의 성인 감성 수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성인 감성 수채지만 약간 고학년이라든지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 혹은 중등부 취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채화지 하는 수업을 좀 간간히 해도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시범은 이제 자유롭게 해보는 거니까 풍경 수채화 정석대로 그리는 거 외에도 요런 거를 좀 몇 개 넣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가 해보는 거고요. 요거 이제 길에 타일이 있어요. 그 타일의 느낌을 투시에 맞게 그 느낌 주변에만 살짝 이렇게 넣어보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쓱 이제 배경으로 사라지게 할 거거든요. 너무 반듯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1점 투시에 맞게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엇갈리게 울퉁불퉁하게 있잖아요. 이게 타일이 막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너무 뭐 반듯하게 개수 맞춰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개씩 쪼개주는 건데 이것 또한 바로 펜으로 해도 되거든요. 너무 연필로 다 안 해놓고 펜으로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것들이라 이 정도만 해놓고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느낌만 보게. 제가 종이 좌우로 안 움직이죠. 수직수평 어긋날까봐 좌우로 안 돌리고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하고선 느낌 이렇게 해서 수채화 싹 해서 뺄 거예요. 여기까지. 네. 제가 펜으로 따고 나서 채색 보여드릴게요. 잠깐 원래는 이제 펜 따고 하려면 펜 따는 요령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따실 때 이게 이제 아이들 힘 조절 안 되고 성인분들도 이거 쓰시면 사실 끝에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런 그림 2장에서 3장, 3장 그리면 아마 이거 다 쓸 거예요. 이 펜이. 이제 쓰면 쓸수록 이제 처음보단 잘 안 나오고요. 눌리다 보면 이게 펜이 점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일짜리 얇은 걸로 시작을 하셔도 마지막에 완성할수록 점점 펜이 두꺼워지는 느낌? 이제는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따고 나중에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큰 틀 먼저 따고요. 큰 틀 먼저 따고 이제 일자로 끝과 끝이 잘 만나야 돼요. 중간에 뭐 한 1, 2mm 띄어쓰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끝과 끝이 잘 만나게. 연필이 있어서 그 끝이 잘 만나는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점이 정확하게 그 선에서 만나서 시작을 하고 선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라인을 따면 따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금방 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그리고 오로지 잘 말려서 칠하면 절대 번지지 않거든요. 다 흡수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그죠? 큰 틀을 다 따따라고 치면 나중에 이제 요런 걸 하는데요. 이렇게 면적이 좁은 거 이게 빨간 글씨라서 빨간색을 하면은 이 검정하고 잘 안 만나겠죠. 그 사이만 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의 풍경에서의 글자는 간판의 글자 같은 건 이렇게 그냥 색감에 상관없이 그냥 펜으로 까맣게 칠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펜 드로잉을 하는 느낌이 펜으로 라인만 따는 게 아니라 이런 간판이나 뭐 좁은 이런 틈새 같은 거, 어둠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도 라인 하나만 할 수 있지만 여기 사이에 약간 연결되는 그 틈이 있는 건지
어둠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따놓고 나서 1, 2mm 이내의 두께는 이렇게 펜으로 칠하라 그래요. 선이 다 똑같은 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얇은 선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요즘 1, 2mm 정도 이내 2mm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걸 칠하기가 좀 다소 좀 부담스럽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굵고 얇은 이런 펜의 선 변화가 선 두께의 변화가 있어야 그림에 약간 임팩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글자를 다 따따라고 치면 이런 데도 보시면은 사실 얘가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인은 안 그렸지만 요런데 조금 더 이렇게 두께감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칠해도 되고 뭐 칠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런 데도 오밀조밀하게 선이 붙어 있기도 해요. 선 간격의 변화가 좀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간격 변화도 다양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또 약간 칠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쇠봉 여기가 제가 난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선으로 하나만 그렸지만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좀 두껍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께감은 이런 난간 같은 데서 줄 수 있죠. 글자도 두껍게 할 수 있고 이 난간도 조금 더 이렇게 두께감 주면서 바로 이걸 물감으로 칠하려고 그러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 두께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얇기 때문에 그냥 펜으로 이렇게 칠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두껍게 칠하고 어디를 얇게 칠하고 이런 포인트들만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 아이들이 라인을 따고 나서 좀 수정을 해줄 때도 이런 난간 같은 건 좀 칠하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냥 두툼하게 펜으로 칠하는 게 낫다. 글자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상관없이 풍경에서 들어가는 글자들은 조금 두껍게 요 펜으로 칠하는 게 낫다. 카페도 원래는 흰색 글자지만 이걸 흰색 글자로 절대 깔끔하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 글자로 표현해주고 여기 레스토랑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것도 워낙 글자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얇기 때문에 그냥 글자 쓰듯이 펜으로 하자. 그게 더 깔끔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요. 제가 글씨는 오른손잡이라 힘들어요. 왼손을 글씨 쓰기가 좀 힘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 보면은 뭐 이제 안에 라인 다 따고 그리고 또 두께감 좀 줄 수 있는 것들은 요 테이블 요런 데 있잖아요. 옆면 이거는 물감으로 뭐 진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면적이 좁기 1, 2mm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색감 자체가 그냥 블랙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1, 2mm 정도 이렇게 칠해야 된다는 거죠. 칠하고요. 여기도 약간 요 틀 같은 거 프레임 같은 거는 원래 약간 금색의 느낌이 좀 있는 사진이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코너 자리 월세 얼마일까요?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틀 같은 것만 이렇게 해서 칠하면 되죠. 안장이나 등받이는 면적이 1, 2mm 넘어가죠. 그러면 칠하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고 칠했다가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와이어 틀만 기둥하고 이런 틀만 좀 칠해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요. 뭐 나머지들은 이제 뭐 크게 뭐 화면 끄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런 포인트들만 알면은 제가 라인 다 따고 채색할 때 다시 찍을게요. 네, 깔끔하게 펜으로 딴 상태고요. 그 선의 굵기가 한 1, 2mm 두꺼운 건 이렇게 칠해버리고 얇은 선도 있고 얇은 선만 있으면 그림이 좀 밋밋하고요. 이렇게 두껍게 칠할 수 있는 거 뭐 창문 틀이라든지 의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두껍게 칠하시면서 선에 강약을 넣으셔야지 이 펜 느낌이 좀 더 재밌어지고 눈에 시야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색감을 칠할 때는 훨씬 쉽죠.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물감 느낌만 넣으면 되고요. 밝은 색을 먼저 하세요. 저는 이 벽이 아이보리색 느낌이라 화이트랑 옐로우 거 좀 섞어가지고 노란색 기운, 레몬 옐로우나 뭐 옐로우 라이트 같은 거 좀 섞으셔도 되고요. 이제 화이트 섞는데
물을 먼저 발라서 좀 번지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물을 먼저 발라도 이 색깔을 만들다 보면 이거 금방 말라서 그 방법이 그렇게 뭐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칠하면서 뭐 붓 하나 정도는 더 들고 뭐 물로 약간 이렇게 바로바로 번지게 해준다던가 좀 그때그때 만들어가면서 먼저 물을 다 발라놓고 해도 되는데 좀 조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바른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면서 하는 게 낫기도 하더라고요. 정석대로 알려주려고 해도 이제 아이들마다 좀 손이 느리기도 하니까 이런 데도 이제 살짝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래서 그냥 뭐 붓 하나로 해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물 묻혀서 지금 물만 좀 묻혀서 또 번지게 하고 너무 찐득한 느낌으로만 칠하지 않게 아크릴 물감처럼만 안 칠하면 되거든요. 포스터 컬러나.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외벽 칠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또 수채화 느낌으로 또 살짝 또 물 더 섞어서 이렇게 약간 가볍게 RCG만큼 뭐 대단한 느낌의 뭐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세피아 지금 스콘색의 세피아랑 번트 시에나 섞어가지고요. 뭐 약간씩 뭐 가장자리 좀 진한 색들은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면 약간 얼룩도 생기고요. 이런 느낌 더 표현해도 되거든요. 하고 약간씩 이렇게 물로 더 풀어주고 그죠? 펜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번져요. 유성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여기도 이 펜 무시하고 그냥 덮어서 이렇게 다 칠하시면 돼요. 펜 무시하고 이렇게 좀 칠하셔서 그냥 비슷한 색감으로 하면 되고 이제 여기랑 이제 여기도 색감이 같기 때문에 지금 옐로우 커랑 아까 노란 색깔 뭐 레몬 옐로우라든지 옐로우 라이트 좀 섞어서 두루스름한 벽색을 다시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인트 좀 살짝 펜 무시하고 여기도 다 같은 색이라 그냥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가장자리 위주로 좀 진한 색깔들을 다 넣은 다음에 칠할 때는 종이 360도 돌려가면서 내가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만 살짝 묻혀서 약간 비벼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듯 피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온전히 다 모양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쓱 가볍게 그래서 찐득하게 칠하면 안 되고요. 찐득하게 칠하면 펜이 좀 연해지겠죠. 그래서 다시 물느낌으로만 쓱쓱쓱쓱쓱쓱쓱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비벼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일반 켄트제 그릴 때보다는 좀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니까 좀 재밌어 할 수 있어요. 세피아랑 번트 시에나 좀 섞어서 사실은 뭐 음영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데 밑에 턱이 튀어나온 데 밑에 주변 좀 어두울 거고 이런 데도 약간의 뭐 그림자처럼 좀 두툼하게 조금 음영 그냥 밋밋하게 한번 일자로 해도 되고요. 제대로 조금 더 구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튀어나온 데 주변에 살짝 눌러주면 이 앞에 글자 써있는 앞쪽이 더 튀어나와서 더 입체감이 느껴지긴 하겠죠. 정면 뷰이긴 하지만 이런 데도 이제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진한 색으로 그냥 이런 데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색으로 여기 너무 하얘니까 하얀데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감 얼추 다 하면은 여기 바탕 한번 해볼게요. 벽돌색이 젓갈색도 보이고요. 젓갈색이라 그러면 뭐 번트 시에나나 라이트 레드 있죠. 라이트 레드 써서 요런 데를 그냥 이렇게 얼룩얼룩 군데군데 이렇게 색깔 있는데 그리고 저는 버밀리언도 살짝 섞을게요. 버밀리언 살짝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 먼저 발라놓고 해도 되고요. 그냥 하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바로바로 물 느낌으로 해도 돼요. 발라놔도 애들이 좀 조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말라버리니까 막상 수업해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서 그냥 함과 동시에 해놓고 물로 다시 바로 범져버리고 이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세피아랑 뭐 바이올렛 섞어도 약간 이런 보랏빛 나는 약간 세피아색 느낌 살짝 나죠. 이런 어두운 색깔들도 여기 사이드 쪽 좀 넣어주고
여기 주변으로 군데군데 좀 어두운 색 좀 다시 넣기도 하고요. 물만 묻혀서 가장자리만 이렇게 풀어주세요. 물만 묻혀서 약간 연하게 빠지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피아랑 바이올렛 좀 섞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살짝, 그리고 나서 물만 살짝 묻혀서 네, 주변에 살짝 또 물 풀어지게, 거의 물 느낌으로만 하는 거라 물감 많이 농도 진하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보라 색깔 조금만 더 흰색 남은 거랑 섞어서 요런 주변에 조금 더 어떻게 살짝씩 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농도가 진해져 버리면 이 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쓰되 물이 고이지 않게끔만 잘 흡수해서 다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데 바닥은 조금만 밝게, 로우 엄버라든지 약간 밝은 갈색 있죠? 밝은 갈색을 써서, 사진에선 좀 진한데 좀 밝은 갈색을 써서 이런 데 밑색을 그냥 일단 가볍게 한번 깔아 놓을게요. 이렇게 물 살짝 더 묻혀서요. 여기도 원래 이 바닥처럼 타일 같은 느낌인데 그거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제 의자랑 겹쳐버리니까 지저분해 보여서 의자 등받이랑 앉는 안장 부분만 빼고요. 테이블 위에 빼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요새 그냥 가볍게 칠할 거예요. 하고요. 좌우에 좀 옐로우 컬 조금 더 밝은 색 이용해가지고요. 이런 데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피아랑 바이올렛 좀 더 섞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그림자 느낌 있죠? 여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 느낌만 살짝 이렇게 한 번만 더 덧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이 세워진 주변으로도 약간의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도 농도 진하지 않게 그냥 가벼운 수채화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만 밑에 깔아놓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틀 같은 데가 라이트 레드랑 버밀리언 좀 섞어가지고요. 좀 붉은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제가 조금 이렇게 세워서, 붓을 세워서 이런 우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냥 같은 색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안 해도 이미 라인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감이 좀 선을 벗어나도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라인 안에 칠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덜 보일 수 있죠. 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마르고 나서 좀 할 거라서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 약간 이런 테이블들도 지금 붉은색 느낌 색하고 비슷해서 그냥 같은 색 계열로 해도 괜찮거든요. 이거 두 개가 겹쳐져도 라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럴 건 없고요. 라인 딱 정리되죠. 이렇게 칠해도. 약간 붉은색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붓끝을 세워서, 저는 그냥 바바라 80RS 쓰거든요. 이게 좀 붓끝이 좀 탄력이 살아있어서 뭐 어떤 걸 소화시키기도 좋고요. 안에는 조명이 좀 있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조명 느낌을 좀, 조명 안에 이제 불빛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버밀리언이랑 오렌지색 섞어서 여기 이제 안쪽에 약간 사람이 있어서 불빛이 있는 것처럼만 좀 밑색을 깔아놓고요. 가장자리 위주로 그냥 뭐 제가 좀 어두운 색깔, 제가 지금 인디고를 섞어버렸는데 어두운 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 안쪽만 좀 진하게 해주시면, 근데 항상 볼펜 느낌이 죽일 정도의 어둠이면 안 되고요. 좀 가볍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가장자리 위주로 이렇게 해서 네 하고, 물로만 너무 답답하지 않게, 너무 꽉꽉 채우면 선 느낌 다 사라지고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좀 비벼서, 여기도 너무 선 느낌 그러니까 약간 비벼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옆에 이제 요 안에도 그렇고
지금 요 안에도 마저 해보. 여기도 이제 불빛이 좀 보이죠. 유리가 있으니까. 그럼 오렌지랑 버밀리언 색깔로 이렇게 툭툭 칠해놔요. 칠하고 아까 썼던 뭐 인디고 섞은색으로 좀 안에 틀 가장자리만 좀 진하게 하고요. 여기는 문 자체가 좀 인디고색 같이 약간 어둡게 보여서 그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안에를 인디고로 한번 해볼게요. 인디고 색에다가 약간 파란 느낌 살려서 요 간판도 사실은 지금 별 어떤 다른 색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냥 이게 살짝 밀어버릴게요. 밀어도 카페라는 글자 보이죠? 저 글자가 저 정도 보일 정도의 농도면 돼요. 인디고 색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서 여기도 좀 살짝 가볍게 자, 여기도 이제 물 좀 더 섞어서 가볍게 해야지 이런 데가 다 보이죠. 여기 라인들이 가볍게라고 한다는 건 물을 좀 더 섞어서 농도를 진하지 않게, 그죠? 이렇게 하고요. 인디고에다가 비리디언 있죠. 초록색 계열을 좀 섞어가지고요. 사진에서는 이 칠판색이 너무 진한데 제가 이거 펜으로 지그재그로 있는 것처럼만 묘사를 했어요. 메뉴 글자들을. 그래서 다 글자를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느낌은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꽉꽉 채우지 않아도 라인 정리가 돼 있어서 그냥 가볍게 칠해도 이렇게, 그죠? 금방 완성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애들 수업하기에 채색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훨씬 더 좋죠. 레드랑 버밀리언을 좀 섞어서 레드로만 하기에는 색깔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버밀리언으로 해볼게요. 버밀리언으로 가볍게 여기 가볍게 너무 레드로 하면 또 진해서 글자가 좀 죽을 것 같아서 한 톤 더 채도가 높은 빨강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통 생기는 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레드랑 이제 버밀리언 좀 섞어가지고요. 여기 경사지는 부분은 뭐 레드를 섞어도 되고 레드에다가 오페라 섞어서 해도 되고 레드에다가 버밀리언에다가 오페라 섞어도 색깔 맞을 것 같거든요. 좀 더 빨갛게 할 거면 지금 빨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빨강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살짝 틀어서 웬만하면 안 돌리고 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틀어서 이런 데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방향 다 칠하고 또 맞은편 방향 손 많이 안 돌리고 그냥 그때그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초록 색깔 비리디언에다가 후커스 정도 섞어도 되고요. 그냥 찐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약간 초록이 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여기도 이쪽 방향 다 한 번씩 하시고요. 빨리 칠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그냥 통일해서 쭉쭉 칠하고 이제 한 번에 종이 돌리는 게 더 빨리 그리죠. 계속 360도 돌려가면서 하면은 너무 산만해지고요. 요렇게 그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색감 보색 느낌이 나와서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좀 흰색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흰색에다 약간 옐로우 계열이나 아이보리 계열 남은 세 계열 믹스해서 여기 안쪽도 좀 칠해 놓을게요. 이렇게 틀 칠해 놓고요. 요 창틀 그냥 어차피 다 진한 색이라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또 위에 더 칠해도 돼요. 창틀은 좀 밝은 색이고 창 안에 어둠만 진하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 밀어놓고 요거 마르는 동안에 그냥 버밀리언 빨간색으로 여기만 일단 색감 칠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 해놓고 이거 마르는 동안에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인디고랑 인디고색에 약간 아이보리색 남은 걸 좀 섞어서
이렇게 조금 한 톤, 그러니까 어둠 칠할 때만 펜의 어둠만큼 어두운 색이 안 되게끔 좀 인디고로 좀 돌려서 어둠을 칠한다던가. 인디고는 약간 푸른색이 좀 들어가서 블랙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아니면 좀 더 연하게 할 거면 인디고에다가 약간 흰색을 조금 섞어서 명도를 좀 밝게 간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둠만 좀 잡아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요 화분도 제가 빗금을 쳐놓긴 했는데 그냥 요 색으로 이렇게 밑색 한번 깔아놓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안 해놓은 거 한번 싹 보시고, 지금 인디고 조금 더 농도 진하게 해서 제 생각은 여기 창문 틀 안쪽 있죠? 이런 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면적이 1, 2mm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약간 여기는 그 초록 색깔 제가 포인트로 풀을 좀 넣었는데요. 이렇게 붓굿을 이렇게 꼭꼭 찌르듯이 흰색 옆에 좀 남겨놓으시고 거기다